그날 제가 마주한 영정사진 속 여인은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제사 과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러가는 사과를 보면서도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가 회장댁 문을 처음 열던 날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소에서 받아온 주소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5군데 집을 거쳤습니다. 어떤 집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주인이 먼저 저를 내보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일이 느려서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회장댁 정문은 생각보다 높고 웅장했습니다. 검은색 철문에는 금빛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낮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소개소에서 보낸 가사도우미입니다. 들어오세요.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상미라고 부르세요. 사모님은 싫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제가 살던 원룸 3개는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여기 두세요. 일단 주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미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빨랐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상미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주방 정리, 식사 준비, 설거지가 주 업무입니다. 청소는 별도로 오시는 분이 계시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기일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과일, 나물,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려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상미는 그 말을 남기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우, 명태, 각종 나물, 과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제사 음식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상미는 중간중간 주방에 들어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딱히 지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실 재단에 차려주세요.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상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제사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날랐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검은 천으로 덮인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올리는 동안 제 가슴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 누군가를 기리고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은 제게도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과일 접시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상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제단 중앙에 올려놓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제가 25살 때 찍었던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손에 쥐고 있던 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상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5년 전 입양 보냈던 딸도 올해 3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배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의 표면이 미끄러워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다시 씻어서 올리세요. 상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25살의 제 얼굴이었습니다. 35살로 나이든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에. 저는 배를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미는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놓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배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이름이 액자 아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지연. 강지연.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상미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상미는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하고 한 번 더 절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절을 마친 상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다. 술잔을 모삭그릇에 3번 나누어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상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안의 망신덩어리가!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혼하겠다던 약속도, 함께 살겠다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입양을 보내자. 그게 너를 위한 것이고 아이를 위한 것이다. 싫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키우겠니? 일자리도 없는 내가. 어머니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녹차 티백을 담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상미는 여전히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미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제 옆에 앉으세요. 혼자 제사 지내는 게 쓸쓸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미의 표정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상미가 말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항상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지연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상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았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길에서 봤다고만 했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말을 걸고 싶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지연 씨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입양하였습니까? 상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지연이는 입양하였습니다. 상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5년 전에 데려왔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35년 전, 갓난아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상미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친딸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든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연이는 변했습니다. 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모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왜 자기를 버렸는지 알고 싶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던 입양 서류를 뒤져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거의 지워져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상미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해 주세요. 아침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현. 제 딸일지도 모를 사람. 아니, 제 딸이 맞을지도 모를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요? 만약 정말로 제 딸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가 살아온 삶을, 그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을 알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것이 더 나을까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제 인생도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회장댁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정사진 속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낮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상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상미가 말했습니다. 술 기운이 얼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제사 음식 처리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상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따랐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만 계세요. 혼자 마시기 쓸쓸해서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상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2모금.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제사는 매년 이렇게 지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아니, 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하는 거죠. 왜요? 지연이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상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입양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지연이는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회장님이라고만 불렀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딸이 갑자기 벽을 쌓으니까요. 상미가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지연이는 16살 때 알았어요. 입양 서류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요? 제 서재에 숨겨뒀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미가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3번째 병을 열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연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생모를 찾으려고 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서류에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상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기관 이름, 입양 날짜, 그것뿐이었어요. 생모 이름은 가명으로 적혀 있었고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연이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입양기관에도 가고 관청에도 가고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대요. 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지쳐갔어요. 생모를 찾지도 못하고 저희와도 멀어지고 그녀가 소파 쿠션을 꺼냈습니다. 그 밑에서 오래된 갈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서류예요. 상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시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봐도 돼요. 어차피 지연이는 이제 없잖아요. 상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봐요. 입양 날짜. 1990년 3월 15일. 제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낸 날이었습니다. 입양기관 이름. 서울 영등포구 에린원. 에린원. 제가 아이를 맡긴 곳이었습니다. 생모 이름.
김순희. 가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이었습니다. 생모 나이. 당시 25세. 맞았습니다. 저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생모 주소. 서울시 관악구. 상미가 주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지만 같은 구, 같은 동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상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찾을 수 없죠. 가명에 부정확한 주소에.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글씨, 바랜 종이.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날짜, 기관, 나이, 지역. 혹시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생모 특징 같은 게 적혀 있나요? 특징이요? 상미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생모 신체 특징.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키 160cm. 오른쪽 팔뚝에 화상 흉터. 제 오른팔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긴팔 옷 속에 가려진 흉터. 어릴 적 끓는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 평생 숨기고 살았던 흉터. 왜 그러세요? 상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쪽이에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저는 천천히 오른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안쪽에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10cm쯤 되는 긴 흉터였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하지만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상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상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의 입양 서류였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포기한 딸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리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장댁에 출근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상미는 예전처럼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생모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주세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요. 그리고 김치전. 알겠습니다. 저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상미는 주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김치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특히 김치전을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해달라고 했죠. 그랬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뭐 해줘? 하면서요. 상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가고부터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달라졌나요? 네.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요. 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연이는 제 손길을 거부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요. 저는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했어요. 진작 말해줄 걸. 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떠났지만요. 사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잘못은 버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상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보니까 알 것 같았어요. 그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혼모였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25살밖에 안 됐고, 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그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상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딸이 있었습니다. 상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네. 35년 전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치전을 뒤집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미혼모였고요. 상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입양을 보냈군요. 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김치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딸이. 모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상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팔에 흉터 있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봤어요. 소매가 거친 걸 봤어요. 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른팔 안쪽. 화상 흉터.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생모의 특징이에요. 상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 좀 걷어보세요. 사모님, 제발요. 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붉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상미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상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당신이 지연이 엄마였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지연이는 세상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미 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2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당신하고 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이제 알아요. 상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이를 키워준 건 감사해요. 미안하지만 고마워요. 제가 더 미안합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키웠다면 지연이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상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상처받았어요. 평생 지연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방에 김치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이 먹어요. 지연이를 위해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전과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요. 지연아, 상미가 말했습니다. 내 두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앉았을 자리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상미가 말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지연이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때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친 후 상미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이한테 가볼까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재단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정사진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지연아, 상미가 말했습니다. 내 생모가 여기 계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분이야. 엄마가 이제야 찾아드렸어. 저는 영정사진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했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두려웠어. 상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는 알아요. 알까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당신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상미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라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나요? 생모에 대한 생각이었대요. 왜 자기를 버렸을까 계속 원망했는데. 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간대요. 그분도 힘들었을 거라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분도 상처받았을 거야. 평생 날 그리워하며 살았을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저는 영정사진 속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상미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작 말해줄 걸. 내가 입양하라는 걸. 그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잘하셨어요.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외로웠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책임졌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지연이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상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25살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단 앞에서, 지연의 영정 앞에서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상미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상미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미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곁에 있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저도 좋아요. 상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매달 지연이 제사를 같이 지내요. 두 엄마가 함께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모님, 지연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상미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매일 2시간씩 쳤어요. 그랬군요. 당신은요? 젊었을 때 뭘 좋아했어요? 저도 피아노를 조금 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피아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지연이가 당신 피를 받은 거네요. 상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지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서로가 알지 못했던 지연의 모습들을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네.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상미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네. 고맙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를 낳아줘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지연이도 없었어요. 제 인생도 달랐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기억하는 2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연이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5살 때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늦어서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계속 너와 함께 있을게. 전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연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엄마와 함께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연이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엄마를 바라보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댁 문을 열었습니다. 상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우리는 함께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상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35년 전 뱃속의 아기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상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음악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랑 속에서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